안녕하세요. 9월 4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2.3%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전일은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 개장 이후에 바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의 경기, 또 불안 심리에 의해서 지수가 또 많이 빠졌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5개월 만에 제조업 PMI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번에 미국의 8월 제조업 PMI도 역시나 47.2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역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다시 나오면서 지난달 8월 5일에 급락세처럼 또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그때만큼의 큰 하락은 아니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은 줄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흐름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7.5% 정도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2%대 하락, 구글 그리고 아마존, 메타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모두 하락 중에 있고요. 일라일리라든지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 이런 제약바이오 쪽은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소비재 이런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마트 같은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 정도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좀 넘어가서 보면요. 시간외로 상승했었던 STO 관련주 쪽인데, 증권사들이 이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핸드폰으로도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STO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으실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듯이 이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뭐 미술품이라든지 다른 뭐 한우 이런 것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증권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런 미술품들을 조각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그걸로 뭐 크게 수익을 내거나, 물론 이게 뭐 수익을 크게 내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뭐 비트코인처럼 또 뭔가 하나의 붐이 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시간 내로 좀 크게 올랐는데, 예전에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뭐 얘기가 좀 나왔었던 내용이라서 뭐 이번에도 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이 또 몰리는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등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가 증권주, 시총이 좀 낮은 증권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SK증권, 하나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국정보인증 등등 상승이 좀 나왔고요. 시간외로 SK증권이 가장 빨리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동전주라서 SK증권은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아요. 예전에 한참 뭐 이거 인수 관련 내용 나왔을 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다시 또 동전주 됐고요. 그래서 매매하신다면 차라리 하나투자증권인데, 하나투자증권은 예전에 뭐 비트코인 상승했었을 때 일단 거래소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좀 시세를 많이 좀 줬었는데, 조각투자 STO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만큼은 아니었다.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갈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그나마 또 하나투자증권이 또 엮여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으로는 일단 3,800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직전 저항대 4,000원대 정도까지는 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근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급등 나오면 바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갭이 너무 높게 뜬다면은 관심을 일단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외로 좀 잔량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700만 주 정도
그 잔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갭이 좀 높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자금 좀 많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매하신다면 하나투자증권 대장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증권은 뭐 바로 상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작은 거래 대금으로도 바로 상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매매가 가능한 쪽은 하나투자증권이다. 그 외에 이제 코리아 에셋증권,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전일 좀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직전 저항대 4,800원짜리, 요런 자리를 이제 안착하는지, 요런 자리가 지지 안 되고 좀 밀리면은, 갭을 또 메울 수 있습니다. 몇몇 종목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애플이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채택하겠다라고 일단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이제 9일날 출시 예정인데, 거기에는 이제 일부 이제 고가 모델에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표준 모델 같은 경우에는 BOE에서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거는 일단 뭐 일반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앞으로 계속 출시되는 모델에 한해서는 이제 다 모든 OLED를 쓸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제품들은 나중에 돼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모두 다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쪽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에 장비를 공급하는 선 시스템. 물론 다른 공급 장비 업체들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선 시스템이다. 그래서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저점 구간에서 좀 잘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 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전일도 좀 낙폭이 컸는데, 지금 미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0,000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 10,000원대 구간에서는 계속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줘서 한번 좀 10,000원대 자리 내려왔을 때는 지지 확인하시고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선 시스템도 일단 뭐 고점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한번 급등한 이후에 횡보를 잘 해주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개파락한 이후에 좀 잘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뭐 5만원 이상은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9일날 아이폰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랜스포스에서 삼성전자 HBM3E 8단 을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거의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예전에도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죠. 로이터에서 한번 HBM3E 납품을 위한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기사로 반등이 나올지, 기사보다는 엔비디아 하락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일단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침에 별 얘기 없다, 삼성전자에서 별 얘기 없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테크윙, YC, 이스페타시스 모두 좀 최근에 흐름이 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실적 발표 뭐 잘 나왔습니다만은 또 실망감, 앞으로 매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차라리 좀 많이 밀린다면은 직전에 이런 지지선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YC도 마찬가지고, 일단 여기 지지선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만원대라든지 뭐 8,000원대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개파락한 이후에 양봉으로 좀 돌려서 마감하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개파락으로 밀려서 음봉으로 그냥 마감해 버리면은 조금 긴 시간을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테크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한 자리에서 밀렸는데 양봉으로 못 돌리면은 당분간 계속 약세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 카운트다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HLB, 루닛, 티움바이오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관심 가져보자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7일 정도에 될 거예요. 유럽 종양학회
그래서 좀 미리 뭐 예, 계약건 나오는 경우에는 이슈가 좀 되긴 하는데 아직 빅파마들과의 계약건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HLB 예, 그리고 뭐 룬닛도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들어간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일단 계속 임상 결과는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FDA 승인이겠죠. 그래서 FDA 승인 나기 전에 항서제약에서 어떤 미비 서류를 일단 제출하는지 그걸 일단 뭐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거 나오고 지금 예, 임상 결과 이런 것도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루닛 같은 경우도 루닛스코프 연구 초록 예, 1편 발표한다. 그래서 최근에 예, 루닛도 계속 뭐 흐름이 좀 좋긴 했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예, 바로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긴 좀 애매하고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확인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티움바이오라든지 유틸렉스 예, 요런 종목들도 일단 뭐 임상에 대한 초록 예, 요것도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 먼저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와서 계속 신고가 자리를 뚫고 있는 종목들 있지만 이렇게 좀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제자리 갖다 놓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슈팅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 갖다 놓는 예, 그런 흐름이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야지 매매 관점인데 요런 자리 깨지면은 차라리 좀 예, 또 한참 밑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또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움직임이 거의 없죠. 루닛도 예,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지지가 좀 나와서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못 가고 다시 좀 밀려요. 예, 그래서 차라리 좀 지지를 확인하고 좀 매매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HAB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하방에 대한 지지는 8만원 부근에서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매매 관점으로 보시려고 하면 차라리 8만원 부근 자리 내려왔을 때 매수하셔서 10만원 부근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차익실을 하는 예, 그런 전략들 이제 박스권 전략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미국 증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뭘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예, 이런 내용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방에 대한 지지 구간 예, 요런 자리 내려왔을 때 차라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탄도미사일 공습에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47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날 때 계속 끝나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 오히려 이런 전쟁 테마 쪽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같은 경우에 지금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뭔가 상승을 했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제가 이제 가격을 좀 체크해 드리는데 지금 4% 넘게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는 먹히지 않는 거고 지금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원유 수출에 대한 원유 소비에 대한 감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전쟁 테마니까 예, 이런 방산주들 중소형 방산주들이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텍 그리고 스페코 한일단조 휴니드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휴니드도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번 슈팅 나왔다가 요런 직전 저항 자리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돼서 올라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빅텍도 대장주 역할을 좀 하긴 합니다. 이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좀 잘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런 자리 좀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뭐 빠지지 않는다, 시장이 빠져서 뭐 갭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빅텍 아니면은 휴니드 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페코도 시세를 준 적이 있긴 한데 시총이 좀 작아서 뭐 500억 정도 하니까 차라리 그냥 1000억 예 뭐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하지만 예, 이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시총이 좀 그나마 좀 큰 휴니드 빅텍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우려감에
또 밀리고 있어요. 별다른 악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봤는데 또 시장을 또 뒤엎는 또 결과가 좀 나왔는데 요즘 시장이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응, 뭐 현금화에 대한 얘기는 좀 몇 번 하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추석 전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시장이 또 밀릴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네요. 어쨌든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좀 하락을 하면서 미리 좀 선 반영을 한 게 있는데 최소한 시장이 좀 양봉으로라도 좀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좀 반등해서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커뮤니티 방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시장 추석 전까지 그리고 FOMC가 끝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